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 CT4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CT4. 왜 CT4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합니다. 고장, 단락이죠. 단락. 근데 단락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락이 발생되면 열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좀 보면 전류가 급격 증가죠. 전류가 급격 증가합니다. 그럼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열이 우리는 I 제곱 R 시간에 따른 거니까 또 T까지 들어가면 이런 어떤 그 열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열량이.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서 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전력 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 근데 그냥 단순 손상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장 이런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하나요? 이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계정기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보호계정기 세팅 되게 잘 해놨어요. 아주 신뢰성 있고 아주 정확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계정기에 입력되는 전류 또는 센싱되는 전류 하는 역할 그 기기가 뭐죠? CT죠. 근데 이 CT가 보호계정기에 전류를 잘 넣어줄 수 없다면 보호계정기는 어떤가요? 아예 동작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CT에서 센싱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면 보호계정기는 완전히 유명무실해집니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는 그냥 전력설비 손상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불어버린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계통에서. 그만큼 우리가 계통에서 이 CT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 5개도 아니고 100개입니다. CT에 대한 검토를 잘못하는 순간에 완전히 그 계통에 대한 안정성이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보호계전기에 메탈릭용 CT를 부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설계했던 건 아니지만 아주 소시적에 이랬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메탈릭용 CT에 보호계정기 부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 불가예요. 이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왜냐? 메탈릭용 CT는 포화 특성이 있다고 하기도 좀 창피해요. 이거는 포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메탈릭만 잘하다가 터지면 바꾸기 위한 용도예요. 근데 보호계정기에다 붙였다? 이건 아주 치명타입니다. 절대 보호계정기가 동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계정기용에는 어떤 CT가 들어가야 된다? 보호계정기용 CT가 들어가야 돼요. 보호계정기용 CT. 보호계정기용 CT는 뭘 주로 검토해야 되냐? CT 포화를 검토해야 돼요. CT 포화에 대한 검토. 물론 CT 포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CT비도 검토해야 되죠. 부담도 검토해야 되죠. 그리고 과전류 정수도 검토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게 어느 하나의 어떤 각각 검토 요소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포화가 검토됩니다. 근데 이 하나만 검토하고 요 따로 검토하고 요 따로 검토해서는 포화가 검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CT 포화를 조금씩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자세히 좀 강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역시도 좀 조심히 그리고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신중히. 그래서 이 CT4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두시고 반드시 현장에서도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CT4는 CT4 특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IEC에도 있고요. IEEE에도 있습니다. IEC는 유럽 쪽에서의 기준이죠.
인터내셔널 일렉트릭 코드, IEEE는 미국 쪽에서의 이야기죠. 사실 미국도 자기 나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빗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가 기준들을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쪽 기준들을 좀 보면 많이 그래도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동급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압 레벨 같은 경우도 미국 따로 유럽 따로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서로 간에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포화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약간의 어떤 차이를 두고 뭐 사실 세부적으로는 IC와 IEEE에서 이야기하는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들은 뭐 어느 정도 조금 무시를 한다고 보고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세부적인 거 빼고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IC와 IEEE가 있고 저는 오늘 두 개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큰 차이는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EC 60044-1번에 이 CT4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니포인트 볼티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정의를 먼저 보면 변류기의 1차 권선을 개방하고 이거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CT 우리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냥 편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암페어 메타 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오픈입니다. 오픈 개방. 그래서 1차 권선을 개방하고 2차 권선에 전격 주파수의 교류 전압을 여기 전압 V를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서서히 증가시키면 2차 증가시키면서 2차 여자 전류를 측정하면 이 전류가 무슨 전류인가요? 이게 2차 여자 전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전류가. 왜냐하면 여기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CT에 흐르는 전류는 실제 여자 전류만이 흐른다고 보게 되는 거죠. 여자 전류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이 2차 여자 포화 곡선이 그려진다 되어 있어요. 이때 여자 전압이 10% 증가하면 이 전압에서 여기에서 어느 지점에서인가 보니까 10%를 딱 증가했는데 이때 전류를 측정해 보니까 여자 전류를 측정을 해보니 전류가 갑자기 뛰더라해요. 50%나 되네. 그러면 이때 요게 요 시작점 있죠. 요 시작점 뭐라고 써 있죠? 니 포인트라고 써 있습니다. 니 포인트. 니 포인트가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화라고 얘기하는 포화 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포화 전압. 엄밀히 따지면 포화가 다 돼서 CT의 수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포화 시작이에요. 포화 시작점을 우리는 니 포인트 볼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화가 끝난 점이 아니라 포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 포인트 볼티지. 그래서 이 지점이 니 포인트고요. 이때 전압을 우리는 니 포인트 볼티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가 끝날 때 전압, CT를 못 쓰게 될 때 전압이 아니라 CT의 포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는 니 포인트 볼티지라고 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고장 전류를 가진 계통에서 니 포인트 볼티지가 큰 특성을 가진 CT를 적용해서 확실한 보호 계전기 동작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 60044-1번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61869-2번에도 동일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니 포인트 볼티지 해놓고요. 뭐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RMS value of sinusoidal voltage에 어쩌고저쩌고 발음이 저도 좋지는 않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when increased by 10% caused the RMS value of the exciting current to increase by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여자 전압 10% 증가할 때 그 여자 전류가 갑자기 50% 증가되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는 니 포인트라 하고 이때 전압을 니 포인트 볼티지라고 한다고 정의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 어떻게 좀 보느냐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게 여긴 이제 개방이죠. 우리가 그럼 CT 개방하고서 쓰나요? 아니에요. 개방이 아니라 실제는 부하 연결을 다 하는 거죠. 부하 연결. 그럼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좀 되죠. 이렇게 좀 볼까요? 여기에 I1이 있습니다. 요거를 검은색으로 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좀 보죠. 여기에는 이 얘기는 실제로 여기 이제는 I1이 흐르는 겁니다. I1이 흐르고요. I1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I2가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제가 그린 거는 감극성이에요. 감극성. 우리나라가 주로 감극성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좀 그렸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I1과 I2가 흐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CTB는 제가 100대 5로 좀 가져가 볼게요. 100대 5고 과전류 정수 20배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오차가 뭐 10% 오차 그냥 보겠습니다. 언제? 20배 전류에서 10% 오차. 사실 이 부분은 그 20배 전류라는 것이 과전류 정수죠. 과전류 정수입니다. 과전류 정수고요. 이때 20배 전류에서 10% 오차가 발생한다는데 원래 이전에 좀 더 그 밑에 근본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언제냐면 정격 부담하에서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 강의에서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기준으로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떤 식으로든 계전기가 좀 설치가 되어 있겠죠. 계전기가. 뭐 50, 51번 과전류 계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하고 제가 두 개를 한번 그려보죠.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가 뭐죠 이게? 이쪽에 V 교류 주파수 그 전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0Hz 그에 대한 전압이고 여기는 여자 전류였죠. 그래서 여기가 10%좀 비교 한번 해드린 겁니다. 이거 50% 모르는 거죠. 그때 여기 지점을 우리가 니포인트 볼티지 VK라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여기가 개방이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개방이고요. 얘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뭐 어떤 그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실제 CT에 대한 특성만을 보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암페어 메타 있고 CT 자체에 대한 어떤 특성만을 보는 거고요. 제가 위에다 그려드린 이 부분, 위에 그려드린 지금 이 부분은 실제 회로에 대한 그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상용 회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 여기가 I1이고요. 여기 I2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럼 어떤 거냐? 지금 여기 있는 요 니 포인트였죠. 요 부분이 니 포인트, 요 부분이 니 포인트였죠. 니 포인트.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좀 우리가 하냐?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제가 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곡선은 어떤 곡선인가요? 여기가 이걸 좀 다시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그리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 원하는 곡선은 어떤 곡선이죠? 이런 곡선입니다. 이런 곡선. 그러니까 1차 전류와 2차 전류가 아주 정확하게 비례하는 곡선을 원해요. 여기도 다시 좀 그려보면 제가 펜타블렛을 좀 쓰다 보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곡선, 이런 직선을 원합니다. 비례하는. 근데 CT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철심이 있고요. 철심. 뭐 철심에서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결국엔 포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포화. 그러니까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렇게 된답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 얘기는 여기를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20배 전류라고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100A, 200A에서는 포화될 일이 없어요. 근데 20배 전류, 100대 5에서 20배 전류인 2000A. 2000A. 그리고 우리가 그냥 비례한다 그러면 2000A에서는 얼마가 나오죠? 2000A에서는 100A가 나오겠죠. 20배니까. 100. 그럼 여기가 100A가 나와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몇 퍼센트 오차가 된다? 10% 오차입니다. 10% 오차라는 얘기는 여기죠. 실제 요거는 이상적, 아이디얼. 근데 요거는 액추얼, 실제죠. 그래서 요 부분이 얼마다? 10% 오차니까 여기가 90A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90A.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이 포화 지점을 본다는 이 부분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지금 이런 지점하고 제가 뭐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이런 지점이 실제로는 이 니포인트 볼티지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우리가 과전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과전류 정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이 부분이나 지금 여기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아이고 여기가 그림이 이렇게 되죠. 제가 뭐 그림은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이렇게 파란색처럼 나와야 되는 부분이 원래 가장 비례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꺾였다 얘기예요. 꺾였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실제에서 우리가 니포인트라고 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니포인트 볼티지, 여기 과전류 정수, 사실 매치되는 서로 간에 그 대응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전류 정수 따로, 니포인트 따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니포인트는 CT 자체에 대한 특성인 거고요. 여기 자체 특성인 거고요. 얘는 이 과전류 정수는 CT의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적인 특성을 좀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전류 정수는. 과전류 정수. 이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CT에서 니포인트 볼티지는 CT 자체 특성, 이것을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보호계전기를 세팅하거나 보호계전기 세팅할 때 CT의 어떤 포화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뭘 보냐? 과전류 정수에 대한 특성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전류 정수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제가 방금 전격 부담하라고 써있었죠. 전격 부담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CTB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호계전기를 세팅하는 또는 정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해왔던 업무들 이런 것들은 단지 과전류 정수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같이 봅니다. CTB, 전격 부담, CT에 대한 여기 과전류 정수 세 개를 한 몸처럼 봅니다. 한 몸처럼 봐서 어디가 제일 좀 여기에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이걸 봅니다. 사실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보호계전기에 대한 특히 과전류 계전기만 그냥 예를 놓고 볼게요. 과전류 보호계전기에 대한 어떤 세팅 범위, 레인지 있죠. 레인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대략 보고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도 사실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만약에 레인지가 안 나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것도 레인지가 안 나오면. 이건 CTB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는 이 CT에 대한 포화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적용해서 큰 고장 전류를 가진 계통에서 니포인트가 큰 특성을 가진 CT를 적용하여 확실한 보호계전기 동작을 기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과전류 정수 여기 말씀드렸죠. 과전류 정수를 크게 하는 또는 이게 과전류 정수에서도 CT가 포화가 안 되는 확실한 보호계전기 동작을 기대하도록 우리는 CT를 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T 니포인트 볼티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뭐하고 매치시키느냐? 과전류 정수와 매치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이 부분을 매치시키지 못하면 사실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CT에 대한 니포인트를 아무리 외치고 잘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과전류 정수와 매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전류 정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전류 정수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꼭 습관을 들이시고 실제 공부를 하실 때도 발성배정이나 건축전기 공부하실 때도 반드시 같이 매치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가 IEC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잘 보시면 10%, 50% 이게 좀 핵심이죠. 거의 D 포인트 이렇게 좀 됐죠. 근데 이제 다음은 IEEE를 한번 봅니다. IEEE를 보면 사실 IEEE에서도 어느 결인가 같이 돼 있었어요. 이게 내용이 여기 밑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IEEE 37.110 다시 2007인데요. 이걸 한번 확대를 좀 해볼까요? 제가 확대를 조금 해보면 아이고 여기가 제가 이게 조금 화면이 잘 안 움직이는데요. 요 그냥 볼게요. 그냥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놓고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A도 있고 B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A도 있고요. B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B에 보시면 사이누소이드 볼티지 어쩌고저쩌고 뭐 프리퀀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에 increased by 10% cause the exciting current to increase by 50%돼 있어요. 물론 앞에는 오픈 서킷입니다. 자, 이게 앞에서 IEC랑 뭐가 다르죠? 여기를 제가 다시 조금 축소를 해놓고요. 이 부분하고 뭐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61869 그리고 밑에서 보시는 37.110에 나와 있는 이 B 부분하고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요거를 좀 보시면 이거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거 좀 확대를 잠깐만요. 저희가 좀 없네요. 그냥 여기 확대만 하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게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까 좀 기능이 잘 안 돼서 요 그냥 확대만 해서 요게 그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을 쫙 그리고요. 이쪽 접선입니다. 뭐에 대한 접선이냐면 여기 포화된 접선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곡선에 그 직선이 닿는 그 부분을 우린 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접선이 이렇게 있는 수평선과 요 각도가 45도 될 때 요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니 포인트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 니 포인트 또는 니 포인트 볼티지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A번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45도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의 나름의 자존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조금 뭐 저의 어떤 사견이긴 한데 뭐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거를 45도 각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하고 좀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앞에 정의는 다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여기가 45도 각도로 만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린 니포인트라고 이때 전압을 니포인트 볼티지라고 한다. 사실 내용은 똑같았죠. 그러고 나서 뒤에 10% 50%가 또 있어요. 10% 50%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요?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여기가 지금 조금 잘 안 움직이네요. 여기를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미국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괜히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 뭐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공부하는 분들이 괜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IEEE와 IEC는 동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결국에는 앞에서 1차 권선 개방하고 2차 권선의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2차 여제를 측정하면 2차 여제 포화 곡선이 그려진다. 이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기 1차는 개방, 여기에 전원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전류를 측정한다. 사실 이건 되게 실제적인 회로죠. 이거 제가 지금 그린 건 아주 실제 회로입니다. 실제적인 CT의 특성, 테스트할 때 어떤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거나 어떤 이론적인 상황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죠. 여기 암페어메타 놓고 여기에 전압 놓고 전원 놓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아주 이상적이죠.
이상적인 시트라고 우리는 그 통상 이야기라고 이 부분은 여자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변압기도 그렇죠. 변압기도 이상적인 그 권선이라고 놓고 옆에다가 여자 회로나 뭐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좀 그려요. 동일합니다. 이것도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CT에 대한 실제 회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적인 회로를 조금 구분하실 필요는 있지만 뭐 이론적인 회로가 뭐 잘 안 되시면 실제 회로만 놓고 보셔도 돼요. 얘는 개방이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방인데 요때는 CT 자체 특성 그리고 위에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요거에서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상용 회로에서는 실제 쓰는 거 실제 상용 회로를 보고 여기 CT 어떤 니 포인트 볼티지는 그 자체 특성을 좀 의미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과전류 정수가 좀 주사항이 되고요. 여기는 과전류 정수가 주로 보는 사항이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니 포인트가 주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니 포인트 과전류 정수를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매치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엔지니어로 발돋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좀 마치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이 CT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꼭 더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 CT 포화 특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